저는 현업에 되게 오래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. 진짜 그 학습자들하고 직접 영어로 얘기하고 이 인풋으로의 영어, 암기하고 듣고 외우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아웃풋으로 연결이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걸 못하거나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? 그런 거를 소위 뭐 상품으로 치면 유저 중심으로 유저들의 어떤 직접 경험을 살려서 이 책을 집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구체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습관이라든지 뭐 하루에 10분 공부하기, 뭐 쉐도잉을 하기 이런 게 아니고요.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영어가 늘지 않는다는 그 본질적인 얘기를 전 하고 싶었어요. 제가 안 는다는 가장 큰 영역은 역시 스피킹이에요. 누차 말씀드리지만 리딩이라든지 이런 것은 논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영어 공부를 해도 원어민 준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독해를 잘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. 그런데 스피킹은 논리적인 영역과는 상당히 성격이 다른 영역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를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. 단어 암기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또 의지만 있으면은 외울 수 있거든요. 근데 영어 문형 같은 경우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게 틀이 잘 안 잡혀 있으면은 말을 할 때마다 망설여져요.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나름 오랫동안 영어를 붙들고 있는데도 영어가 좀 불안불안하게 나오는 분들은 단어나 어휘 중심 이런 것보다 문형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시간을 나타내는 왜는 너무 쉽게 구사할 수 있지만 상황을 나타내는 왜는 참 구사하기 어렵거든요. 그런 걸 빨리 꿰뚫어야 된다는 거예요. 자기 스스로 꿰뚫지 못하면은 그걸 리마인드 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해요. 그런 문장의 틀을 보는 연습이 저는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. 아무리 좋은 문형을 알아도 소통이 안 되지 않느냐.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늦다를 저 5분 늦을 것 같아요 라는 문장을 만들지 못해서 5 minutes late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. 알아는 들어요, 원어민들이.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하는 말은 아니에요. 그냥 구글 번역기나 그 사전에서 읽어주는 단어의 소리에 불과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조합할 것이냐, 문형의 틀, 그 프레임을 꽉 잡고 있으면 영어에 자신감이 붙거든요. 그러면 어휘 채우는 거는 생각보다 가성비가 높아요, 어휘 같은 경우에는. 근데 문형이나 틀 잡는 거는 이게 단순하게 몇 개를 외웠다고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. 저는 감정이 굉장히 격해질 때 영어가 많이 늘더라고요. 싸우기도 하고 섭섭하면 얘기하고 내가 돈 줘야 되는 게 있는데 밀려가지고 먼저 그 얘기를 꺼내면 너무 얼굴이 화끈화끈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내 몸속에 있던 영어 표현이 다 나오더라고요. 아주 정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글을 읽는 것은 대단히 한계를 많이 느꼈거든요. 어느 순간에 왜 내가 쉬운 영어가 안 되는가에 고민을 많이 해봤더니 쉬운 표현을 마주했을 때 빠른 속도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. 계속해서. 아니까 시각적으로 알면 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거의다가 막히는 표현이 거기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인지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뭐 쉬운 영어 소설을 읽을 때도 되게 쉽게 적혀 있는 그 직접화법에 들어가 있는 아빠와 딸의 대화 있잖아요. 그런 거를 되게 깊이 봤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.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 1분 동안 쳐다보는 거예요. 다음 문장으로 안 가고. 그래서 스피킹을 위해서는 이 쉬운 문장을 질적으로 내가 깊이 내재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. 이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영어를 했지만 그래도 원어민에게 자연스러운 영어를 한다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지 않나.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멋있는 영어를 많이 추구하거든요. 그래서 좀 있어 보이는 영어, 이거에 대한 갈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따라서 저희 학생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되게 눈에 꽂히는 문장을 보면 감동 먹어가지고 와 외워서 써보려고 그러고, 그런데 꽂히지 마시고 아주 쉽고 보편적이고 평범한 문장을 쉽게 내뱉을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달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스튜디오에 온다고 치면 제가 이제 어떤 직원분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. 제가 지금 커피숍인데 이거 하나 사갈까요?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? 이런 문장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.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장일 수도 있거든요. Do you want me to do something? 이라는 패턴을 써야 되는데 우리 한국 학습자들은 그런 쉬운 패턴을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냥 눈으로 보면 해석이 되기 때문에 뭐 입에서 나오겠지? 이렇게 좀 긴장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어려운 단어나 어려운 독해를 잘 해독하는 것, 많이 외워서 알고 해독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
적어도 내가 영어로 스피킹을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어려운 문장을 좀 멀리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. 일부러라도. 계속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정 기간은 그런 문장을 일부러 의식적으로 좀 멀리 할 필요가 있고 굉장히 기본적인 문장들을 입에 나올 수 있는가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. 저게 내가 저렇게 할 수 있나? 이거 의심 없이 그 문장만 보고 있으면 저거 할 수 있다라고 다 착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, 그중에 스피킹은 눈으로 봤을 때 매우 쉬운 문장들을 잘 쟁여뒀다가 확실하게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. 제가 이제 소수의 분들을 모시고 영어를 하면서 느낀 점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요즘 시대 분위기가 구독 서비스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fully commit이라고 그러죠. 완전히 발을 딱 한 군데 담그긴 싫은 거지.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더니 되게 합리적인 공부 방법일 수는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을 절대 못 넘더라.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가 깨달은 거죠. 미드 하나를 잠깐 본다거나 뭐 유튜브를 구독해놓고 하루에 5개씩 건진다. 그 정도의 양으로 또 그 정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확실히 느끼신 분들. 이런 분들하고 이제 요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밀착으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분이 한 주제에 대해서 12개의 문장을 얘기를 했다고 칠게요. 그럼 제가 다 받아 적다 보면은 한국인의 공통적인 어순이 나와요. 그리고 보캐벌러리가 더 이상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보캐벌러리가 절대 확장이 안 되는구나를 공통적으로 느껴요. 예를 들어서 특이한, 보편적이지 않은 이라고 하는 unusual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치고 그걸 안다라고 저희가 생각하잖아요. 제가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할 때는 이미 다음에 그 단어를 쓰기를 예측해서 머리로 기대하고 있거든요, 저는. 근데 그 보캐벌러리가 나오지 않고 다른 보캐벌러리가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 unusual을 쓰면은 너무 네이티브스럽게 들릴 것 같은데 다른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. 계속 쓰던 단어만. 한국인이 쓰는 보캐벌러리가 딱 요거로 정해져 있구나.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은 거의 모든 문장을 사람으로 시작하는구나. 맨날 I라 그래요. 동명사 주어도 쓸 수 있고 지시대명사 쓸 수도 있고 사물 주어도 쓸 수 있고 참 많잖아요. 근데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요. 시차를 두고 마주쳐야 돼요. 집중적으로 일주일 동안 일부러 찾아가지고 어떤 표현을 들어봤자 안 나와요. 우연히 여러 번 마주쳐야 돼요. 이건 상당히 검증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. 내가 하는 업무의 특성이나 하는 일, 비즈니스의 본질 특성상 영어가 개입될 일이 아예 없다, 일도 없다 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 책을 읽어라, 영어 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. 닥쳤을 때 하면은 완전 늦더라는 거예요, 대부분이. 사람이 좀 게으름을 피우는 존재라고 저는 보거든요. 조금은 짜투리 시간을 내서 영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편하자고, 이번 주 좀 편하자고 쉬어버리거나 술을 마셔버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내 커리어에 있어서 영어를 써야 되거나 영어가 좀 중심에 놓일 일이 있겠다 싶은 분들은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것이 강력한 드라이브가 될 수 있고 그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저도 지금 향후 10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늘 고민하고 있는데 큰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